바다에서 돌아온 자동차. 바다에서 자동차 한 대가 인양됐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전벨트도 풀려 있었으며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차의 주인은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고 차만 돌아온 사건.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바다를 알리바이로 사용한 완벽해 보이는 범죄였습니다. 사건은 늦여름 새벽에 시작됐다. 동해안의 한 작은 항구, 어부의 신고로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차량 한 대가 발견됐다. 차량은 중형 세단, 외관은 비교적 멀쩡했다. 큰 충돌 흔적은 없었고 유리도 대부분 인택트 상태였다. 형사 재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차량 내부였다. 시트는 젖어 있었지만 흙이나 해조류는 거의 없었다. 이상했다. 바다에 오래 잠겼다면 차 안은 더 엉망이어야 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하자 차주는 42살 남성, 개인 무역업 종사자. 그리고 이 차량은 이미 일주일 전 실종자의 소유 차량으로 신고돼 있었다. 실종 신고자는 차주의 지인이자 사업 파트너 박상호. 그는 말했다. 출장을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해안 CCTV에는 차량이 방파제 근처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후 차량은 바다 쪽으로 사라졌다. 모두가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경은 차량을 자세히 살폈다. 엔진룸, 염분 침투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경미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 시동 기록이었다. 차량 블랙박스와 차량 내부 ECU 기록을 복원하자 놀라운 사실이 나왔다. 차량은 바다에 빠진 이후에도 한 번 더 시동이 걸렸다는 기록. 즉, 차는 바다에 빠지기 전이 아니라 빠진 뒤 다시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재경은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를 바다에 넣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차량 내부를 더 조사하자 운전석 시트 아래에서 마른 혈흔이 발견됐다. 바닷물에 씻겼다면 남기 어려운 위치. 혈흔의 양은 많지 않았지만 명확히 사람의 피였다. 국과수 감정 결과 실종자의 혈액과 일치. 그렇다면 실종자는 차량 안에서 이미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컸다. 재경은 실종자의 마지막 동선을 다시 추적했다. 휴대폰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고속도로 통행 기록. 사건 전날 밤 실종자는 도심 외곽의 한 물류창고로 이동했다. 그곳은 그와 박상호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장소였다. 재경은 물류창고 CCTV를 확보했다. 그날 밤 실종자와 박상호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약 1시간 뒤 박상호 혼자 나오는 장면. 실종자는 나오지 않았다. 재경은 박상호를 다시 불렀다. 박상호는 차분했다. 말했다. 사업 이야기를 하다 다퉜고 실종자가 먼저 나갔다고. 하지만 CCTV는 그의 말을 부정했다. 재경은 차량이 바다에 빠진 지점을 다시 조사했다. 타이어 자국, 급가속 흔적 없음. 차량은 사람이 탄 상태로 돌진한 것이 아니라 밀려서 들어간 흔적이었다. 즉, 누군가가 차를 바다로 밀었다. 재경은 방파제 인근 CCTV를 시간대별로 정밀 분석했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시각, 박상호의 휴대폰 위치는 그 근처였다. 그는 출장 중이라고 했지만 그날 밤 집에도 회사에도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차량 트렁크에서 나왔다. 트렁크 내부에서 비닐 포장 조각, 그리고 섬유 조직. 섬유는
물류창고에서 사용하던 방수포 재질과 일치했다. 재경은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박상호는 물류창고에서 실종자를 살해했다. 그 후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차를 몰아 해안으로 이동했다. 차를 바다에 밀어넣기 전 시신을 꺼내 다른 장소에 유기했다. 그리고 차량을 밀어 사고로 위장했다. 하지만 완벽하다고 믿은 계획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차량 내부 전자 기록, 시동 기록, 주행 로그, 엔진 온도 변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말보다 정확했다. 재경은 박상호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다. 실종 직후 거액의 보험금 청구, 수익자는 박상호 단독, 그리고 사업체 지분 이전 서류, 실종자의 서명이 이미 사망 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이었다. 박상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사업 실패와 채무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실종자는 지분 정리를 요구했고 그날 밤 말다툼 끝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재경은 마지막으로 시신의 위치를 물었다. 박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시신은 해안에서 떨어진 산속 폐창고에서 발견됐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사망.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다. 사람들은 바다를 모든 것을 삼키는 존재라 생각한다. 하지만 바다는 차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차는 모든 진실을 싣고 돌아왔다. 바다는 흔적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려보냅니다. 완벽하다고 믿은 범죄도 결국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고로 위장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